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제가 그 18강을 촬영을 하다가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요.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화면 녹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없는 강사네요.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죠? 자, 한번 보죠. 우리 74쪽이고요. 자, 여기부터는 표준어 규정해가지고요. 다양한 발음 변화나 아니면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라서 표준어들 보는 건데요. 사실은 표준어 규정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뜻을 나타내는 여러 어휘 중에 이것을 표준어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건데 사실은 단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규정을 이렇게 제시문으로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여 모르니까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단순 암기해야 되는 표준어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표준어 규정 요거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설명들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응용해가지고서 응용하고 적용해서 선택지에서 맞는 쓰임 같은 거 찾아내는 거겠죠. 자, 일단 보면 둘째와 두째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1 자리에서요. 이를테면 두 개를 나타내든 아니면 1의 자리에서는 두 번째를 나타내든 둘째로 씁니다. 다만 10단위 이상의 차례를 나타내는 수에 쓰일 때는 두째로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12번째라고 얘기할 때 12째, 그 다음에 22번째라고 했을 때 22째 이렇게 쓰게 되고요. 개수 얘기할 때는요. 10단위 넘어가도 여전히 둘째로 씁니다. 그래서 12개째 그랬을 때는 12째 이렇게 되고요. 22개째 그랬을 때는 22째. 그러면 이런 설명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에 12번째 줄을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차례가 되는 거니까 12째 줄이 아니라 12째 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설명 나왔을 때 가볍게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수 얘기할 때요, 기본적으로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을 합니다. 단 양염소 쥐 같은 경우에는 숫 붙이게 돼요. 그래서 순양, 순염소, 숫쥐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 수를 붙였을 때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개, 그 다음에 기와 닭, 당나귀, 돌적이, 돼지, 병아리는요. 수 붙었을 때 거센 소리 나는 것이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안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강아지, 암강아지, 그 다음에 수캐, 암캐, 그리고 수키와 암키와 수탉, 암탉, 수탉나기, 암탉나기, 수톨적이, 톨적이, 그 다음에 수태지, 암태지, 수평아리, 암평아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수컷이나 암컷 같은 경우에 많이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그죠? 요거 포함해서 8개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강계기닥, 당돌되병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계기닥, 당돌대병이라고 했을 때 요거 수나 암이 붙었을 때 거센 소리 나는 거 이게 표준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강아지, 개, 엄마하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그리고 닭 그죠? 그 다음에 병아리 같은 경우도 엄마하고 자식하고 다 수암 붙었을 때 거센 소리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 빼고는 안 돼요. 이를테면은 우리 왜 그 암코양이 이런 말들 가끔 쓰는데 고양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수고양이, 암고양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개를 개미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숙개, 암개고요. 숙개미, 암개미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윗, 위, 웃 이거 구별해서 쓰는 거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윗을 쓸 때는요.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는 윗을 씁니다. 그래서 눈썹 같은 경우는 윗눈썹도 있고 아랫눈썹도 있죠. 그래서 윗눈썹이 이렇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눈썹이 이렇게 있을 때 이마 쪽이 윗눈썹이고 여기 그죠? 눈 쪽에 있는 게 아랫눈썹이 되겠습니다.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이것도 확대하면 구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방 같은 거 얘기할 때도요. 윗목, 아랫목, 위아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윗목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윗으로 적는 경우들 중에서, 즉 위아래의 대립이 있어서 윗으로 적는 경우에 자,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위쪽, 아래쪽, 그다음에 위층, 아래층, 팔도 위아래가 있어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이제 아래팔이 되고요. 팔꿈치부터 어깨까지가 위팔이 되죠. 그래서 위아래 대립이 다 있는 거고요. 쪽, 층, 팔 해가지고요. 된소리고요. 거센소리이기 때문에 윗이 아니라 이때는
위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웃 같은 경우에 위아래 대립이 없을 때는 웃 이렇게 적게 되겠죠. 우리 왜 어른 같은 경우는 아랫어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돈 같은 경우도 아랫돈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웃어른, 웃돈 이렇게 쓰게 되고요. 옷 같은 경우는요. 윗옷, 그 다음에 웃옷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윗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래옷, 즉 하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상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웃옷 같은 경우는요. 그죠? 아래에 대립이 없다는 거니까 맨 겉에 입는 뭐 잠바나 아니면 코트 같은 거죠. 웃옷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지문 제시형으로요. 문제화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잘 봐두시고요. 장이하고 쟁이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쟁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게 우리 왜 기술자, 뛰어난 기술자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장인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술자 장인은 장이,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쟁이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장이나 유기장이는 다 기술자죠. 자, 그 다음에 75쪽에 보시면 주요 단수 표준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교재로 같이 보세요. 이거 체크하실 때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거, 스스로 잘못 쓰고 있는 것만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시기. 그죠? 이거 표준어라는 게 의외로 놀랍죠. 그죠? 사투리 같은데 이거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 객금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앞문장이 어떤 결과나 방식이나 정도 얘기할 때 이를테면 트럭이 지나가게끔 뭐 길 한쪽으로 비켜 섰다라고 했을 때 그죠? 객금이라고 쓰고요. 계시래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왼쪽에 두 칸 보는 거예요. 고치다 나와 있는데 고치다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다만 병을 낫게 하다라는 의미로 나수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치료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병이 낫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동사로 나수다라는 말이 왠지 있을 것 같지만 나수다는 표준어가 아니고요. 고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광주리 같은 건 잘못 쓰는 경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우체에 쓰이는 종결어이죠. 구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굴젓. 우리 앞에서 맞춤법 할 때 이를테면 쌀 파는 가게 같은 경우는 쌀 더하기 전 했을 때 요거 앞말 리을 탈락해서 싸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굴적 같은 경우는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앞말 굴에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 표준어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귀글, 글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귀글구 혹은 글귀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대꾸라든가 구절이라든가 원래 이 한자의 음대로 구라고 쓰면 되고요. 다만 이제 훈 뜻에 나와 있는 귀글이나 글귀는 그대로 씁니다. 요거 빼고는 다 원래 음대로 구 이렇게 쓰면 되죠. 뭐 귀글이나 글귀라는 말, 귀글이요. 이게 이제 한시에서 두 마디가 한 덩이씩 되게 지은 글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그다음에 귀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 같은 거. 이 김은요, 잡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잡초 뽑을 때 김매다 이런 표현들 쓰게 되죠. 먹는 김은 당연히 김이고요. 여기서는 잡초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 뛸 때 깡충, 깡충 이런 것들 모음 조화가 파괴된 형태가 표준어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꼭두, 각시. 한자어는 아닌데요. 요게 이제 인형도 가리키고요. 남 조종의 다른 사람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앞머리에 내세워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해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앞머리에서 머리두에서 연상해가지고요. 꼭두각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어는 아니에요. 연상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다, 꾸짖다라는 뜻이고요. 세 개 집어 던지다 했을 때 동댕이 치다. 그 다음에 뒤져내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인데 뒤어내다라고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아리. 그죠? 뱀 같은 것들이 동그랗게 똥 같네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몸틀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왜 머리에 물건 올릴 때 수건 같은 거 동그랗게 말아서 받침대 만들잖아요. 그래서 준말인 또아리 이게 표준어가 되고요. 또아리가 발음하기는 한결 편하기는 한데요. 또아리가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는지 이건 조심해야 되는 어미로 봤었죠. 그래서 리을 는지 자체가 표준어기 때문에 발음은 뭐 이를테면 비가 오른지 그죠? 유음화 때문에 이렇게 발음되기는 하지만 표준어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걸 리을 는지 니은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비가 올런지 이렇게 써도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멋머려고 의도 같은 거 나타낼 때 그래서 집에 가려고
집에 가려고가 아니라 집에 가려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멋머려고 하여야의 준말인데요. 친해지려야 친해질 수가 없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죠? 친해질래야가 아니고요. 자, 다음에 목매다. 이 목매다 같은 경우는요. 단어 자체가 이제 감정, 뭐 기운 같은 게 엉기어 막히다 해가지고요. 단어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동전미사 이 넣어서 목매이다라고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로나무, 나무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미수라는 게 뭐예요? 미숫가루 탄 음료 같은 걸 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식가루 하지 않고요. 미숫가루 이렇게 쓰게 되고요. 버젓이, 흔히 잘 쓰는 말인데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서 버젓이 대신에 니언희라는 틀린 표준어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버젓이가 당연히 맞는 거고요.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 없이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버젓이죠. 뜻 같은 것보다는요. 뭐가 표준어인가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라는 말이 시 같은 데서 가끔 쓰이는데요. 시적 허용이에요. 표준어는 부끄러워하다. 그다음에 우리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돈이나 물건으로 도움 주는 거 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건 부조라고도 사람들이 잘못 쓰는데 도울조라는 한자 어원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죠? 부조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황단지. 우리 왜 부항 뜬다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동그란 그 반원의 단지 같은 거 붙여서 고름이나 독혈 같은 거 한의원에서 빨아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항 뜬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부항 뜰 때 붙이는 반원형의 단지를 우리가 이제 부항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부항은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굶주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항, 그 다음에 부항단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사돈, 그죠? 얘도 사둔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것도 조아릴 돈이라는 한자어원이 명확하고요. 삼촌도 마찬가지예요. 삼촌이라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마디촌이라는 어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삼촌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성 얘기하는 거죠. 샛별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전미사 째가 붙은 거기 때문에 셋째, 넷째 이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된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 왜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적는 거잖아요. 그죠? 셋째나 넷째는 그죠? 합성어가 아니라 전미사째가 붙은 파생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이시옷 적는 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랜만에 화면으로 하니까 자꾸 넘어가네요. 그래서 셋째, 넷째가 맞고요. 그다음에 쌍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얘도 모음 조화가 깨진 형태가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동에서 온 말이기는 하지만 이 둥이라는 게 굳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요. 알로라고 줄여 쓰지 않아요. 그죠? 알로 그러면 왠지 이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로 붙었을 때 아래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부사죠. 아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지랑이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틀려요. 그죠? 아지랭이라고 흔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시 같은 데서 쓰이는데 이것도 시적 허용이에요. 문학적으로 허용되는 거고요. 표준어는 아지랑이 되겠습니다. 연상할 때 아지랑이에도 그 다음에 랑에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말고도요, 아지랑이라든가 표준어 교정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가랑이 같은 것도 아로 쓰고요. 그 다음에 건더기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덤터기 이런 것도 이렇게 일관되게 들어간다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쓰럽다. 된소리로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앞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맞춤법 봤었잖아요. 그래서 안쓰럽다 된소리로 적고요. 그 다음에 초조해할 때 안절부절 못하다 자체가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굳어진 거죠. 안절부절 못하다. 안절부절하다가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다 자체가 표준어고요. 애달프다. 애달 따로 쓰지 않습니다. 애달따는 이제 옛날에 썼던 말이고요. 애벌레 같은 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 벌레라고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언뜻 이렇게 쓰고요. 펀뜻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같은 건 요즘 세대면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열심으로라고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뚜기. 얘도 그죠? 예, 모음 조화가 깨진 형태가 표준어입니다. 모음 조화가 깨진 형태라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뚜기 이런 게 표준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 같은 거.
그죠? 예, 요거 단모음 애로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리고 지루하다. 그죠? 시간 잘 안 갈 때 쓰는 말이죠. 지리하다라는 한자가 옛날엔 있었는데요. 현대 국어에서는 지루하다로 굳었고요. 이게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총각무. 시장 같은 데 가보면 흔히 알타리무 이렇게 써 놓은 데 많은데요. 총각무가 표준어예요. 그래서 총각무 김치 이렇게 써야 되고요. 캐캐 묵다 이런 것들. 우리 왜 물건 같은 게 오래되어서 낡거나 아니면 일이나 지식 같은 게 시대에 뒤떨어질 때 캐캐 묵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요거 단모음 애가 들어가고요. 이중 모음으로 쓰지 않습니다. 캐캐는 발음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털어먹다. 돈이나 지물 같은 거 다 써서 없앨 때 털어먹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떨어먹다 아니에요. 요것도 일상적으로 많이 틀리죠. 그 다음에 허드레라고 했을 때 그죠? 요거 어휘에 애 쓴다는 겁니다. 허드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허름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물건 같은 걸 그죠? 우리가 허드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허위대 아니고 허우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체격 같은 거 허위대가 아니라 허우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쓰는 것 중에 본인이 잘못 쓰고 있는 게 있다면 가볍게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아예 안 보기는 좀 그런 게 우리 왜 공공언어 바로쓰기라고 해가지고요. 공문서 수정하는 게 1번 문제로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뀐 시험에서는. 근데 올해 이제 외래어 다듬어서 쓰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준어도 과도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선에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6쪽 보시면 주요 복수 표준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주요 복수 표준어. 좀 지울게요. 예.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좋죠? 또 끄덕끄덕 하십니까? 예, 목소리만 들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까? 자, 그다음에 76쪽 한번 보죠. 현장에서 강의하면 아무래도 인제 반응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쪼끔 시간이 더 걸려요. 걸리고 이렇게 혼자 찍으면 다 장단이 있는데 쭉 가기 때문에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걸리기는 해요. 그죠? 다만 이제 고 현장 속도가 인제 공부 좀 미리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고요.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찍는 게 훨씬 더 인제 본인 이해하는 속도에 딱 맞아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76쪽의 주요 복수 표준어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가는 허리, 잔허리, 그다음에 가엾다, 가엾다. 그죠? 가엾다 같은 경우는요. 겹받침으로 쓰는 거, 홑받침으로 쓰는 거 둘 다 맞고요. 특히 홑받침으로 쓰는 가엾다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어서 가여워, 그다음에 가여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겹받침으로 쓰는 것들은 불규칙 용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가엾어, 가엾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깃간, 푸주간 우리 정육점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규정에는 그대로 있고요. 고깃간이나 푸주간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시고요. 관계없다, 상관없다. 그다음에 귓밥, 귓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귓바퀴 아래 살을 가리키는 거, 귓바퀴 아래쪽에 살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다만 귀 속에 낀 때를 얘기할 때는 귀지라고 하고요. 귀 속에 낀 때를 얘기할 때는 귓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냥 귓바퀴 아래에 살 도톰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세 부리다, 기세 피우다 이런 것들 시험에 좀 상대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고요.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운이나 태도 같은 거 드러내 보일 때 기세 부리다, 기세 피우다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꺼림하다, 깨름하다 그죠? 좀 언짢은 느낌이 있을 때 쓰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형태는 꺼림칙하다 아니면 꺼림칙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죠. 아니면은 깨름칙하다 아니면 깨름칙하다 이렇게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꽃가, 때때, 고가 같은 거 어린아이의 옷이나 신발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넝쿨 혹은 덩굴 이렇게 쓰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 애매하게 섞어서 담쟁이 덩쿨 이렇게 쓰지 않아요. 담쟁이 넝쿨, 담쟁이 덩굴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리 시청률 높았던 드라마 중에 넝쿨째 굴러 들어온 당신이라고 해가지고요. 넝쿨땅, 넝쿨땅 이렇게 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옛날 드라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넝쿨 혹은 덩굴이라는 거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놀과 놀, 그죠? 둘 다 표준어고요. 다마다 고말고 어입니다. 알다마다, 알고 말고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우, 된통, 되게 이거 용언 되다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부사예요. 그래서 되우, 된통, 되게 그러면 아주 몹시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딴전이나 딴청, 우리 왜 어떤 일 할 때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거 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딴전 혹은 딴청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다음에 강조할 때 쓰는 거, 뭐 깨뜨리다, 깨트리다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말과 준말이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이거 우리 앞에서 가지다의 준말이 같단데 이렇게 모음이 줄면서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 같은 경우에 맞춤법, 표기 일관성을 위해서 준말 자체에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할 수 없다고 했죠. 방금 봤던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서투르다의 준말이 그죠? 요거 모음 빠지고 남아있는 리을이 받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서툴다라는 식으로 주는데 이런 식으로 준 준말에는요. 그죠? 모음 어미를 바로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툴어, 서둘어, 머물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멀찌감치, 멀찌감이, 멀찌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벌레, 벌어지. 그죠? 뭐 욕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죠. 애매하게 섞어서 벌러지나 벌거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벌레, 벌어지. 그다음에 보조개, 보로물. 그리고 꽃이죠. 봉숭아, 봉선화. 물론 우리 한자로 꽃화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화가 붙는 게 많은데 봉숭아라는 순우리말이 있고요. 한자로 쓸 때 꽃화자 써서 봉선화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우리말로 쓸 때는 봉숭아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다. 이응, 이응, 이응이에요. 그 다음에 서럽다와 설다 둘 다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비읍 불규칙 용언이에요. 그래서 서럽다에 은 붙으면 서러운, 설다에 은 붙으면 서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설다라고 해서 이렇게 헛받침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얘는 그죠? 설다에다가 은이라는 어미 붙여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의 활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많은데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요와 쉬어요. 뭐 이를테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어서 가세요. 그죠? 어서 가셔요. 이거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레하다 색깔 같은 거 나타낼 때 거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신기롭다, 신기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건 신기하다 이런 거 많이 쓰죠. 신기롭다도 표준어고요. 그다음에 신기하다라는 의미로 신박하다 이렇게 쓰는 경우 있는데 신박하다는요 이틀 밤을 머무르다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의미로 신박하다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맛 이기하는 거죠. 씁쓸해하다, 씁쓸음하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다음에 아른 척, 아른 척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실제로는 모르면서 거짓으로 아는 척하다라는 그죠? 거짓으로 안다라는 느낌을 주는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하고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본용언, 보조용언 쓰임으로 모르는데도 아는 듯이 거짓으로 꾸민다는 거고요. 아른 척이나 아른 체라고 쓰는 것은요. 관심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임 혹은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요즘에 자꾸만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그랬을 때 얼척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표준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엿주다와 엿줍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지금까지라고 했을 때 여태껏, 이제껏, 이때껏 이렇게 써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라는 의미로 여지껏이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태껏, 이제껏, 이때껏. 그죠? 여태껏, 이제껏, 이때껏이고요. 여지껏은 절대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다만 잇달다 같은 경우에 발음이 이게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잇달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표기 자체는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딴 사건, 사고라고 했을 때 이거 활용하면요. 발음은 된소리라 하지만 이렇게 표기해야 되고요. 잇따르다 활용하게 되면은 그죠? 잇따른 사건,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수수와 강냉이 둘 다 표준어고요. 외우다, 외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우다에 붙으면 외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외다에 붙으면 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말에 모음어미 결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 좀 전에 봤지만 얘처럼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에 한해서만 모음어미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외우다의 준말, 외다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이 아니기 때문에 모음어미 결합해서 외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레와 천둥, 뭐 천둥하고 같은 뜻이고요. 우레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늘이 울리는 거, 우레 아니면 천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요, 이어요 이렇게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학생이에요 이거 쓸 수 있고요. 저는 학생이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찌감치, 일찌거니, 일찌기 역시 얘도요. 일찍이를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잘못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처럼, 좀체, 그죠? 좀체로라고 쓰지는 않아요. 좀처럼, 좀체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쪽과 편, 어떤 방향, 그죠? 장소 얘기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 한켠이 허전해서 켠이라는 말이 왠지 있을 것 같지만 이건 표준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쪽이 허전해, 마음 한편이 허전해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다나 아니면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추워 올리다, 추워 주다 둘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세요. 예, 지나치게 이런 거 암기하는데 시간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죠?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1번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요. 뭐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그죠? 고깃간, 정육간 썼을 때 정육간은 표준어가 아니고요. 정육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죠? 고깃간, 푸죽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이라고 했을 때요. 1번부터 이건 한번 가보죠. 지금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맥락상 12개째가 아니라 12번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앞에 규정 확인하세요. 12째이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재물 같은 거 다 써서 없앨 때 떨어 먹다가 아니라 뭡니까? 털어 먹다. 이 거센 소리 들어가는 게 표준어예요. 그래서 털어 먹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그죠? 그래서 머무르다 활용해서 머무를 이건 아무 문제 없고요. 물론 머물다 활용하게 되면은 그죠? 머물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4번 보면 우리 왜 병아리 같은 건 수나 안 붙었을 때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수 붙어야 되고요. 양, 염소, 쥐가 아니기 때문에 병아리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로 적게 되죠. 그래서 수평아리, 안평아리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18강은 여기까지 진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강, 20강은요. 현장 강의 그대로 올라갑니다.